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를 탄 것처럼 흔들리고 마트에서 사람 많은 곳 가면 자꾸 어지러운 느낌이 들고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고 검사는 정상이라는데 계속 어지럽고 왠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시나요? 오늘은 이런 증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하고 지금은 성균관대 외래 교수를 겸임하면서 서울 양재에서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매일매일 어지러움 두통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지속 체위지각 어지러움 PPPD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전에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한 편이 아니라 한 3-4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먼저 증상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라는 용어가 어려운데 영어 약자로는 PPPD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먼저 PPPD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PPPD 진단을 받았다, 인터넷 찾아보니 PPPD에 맞는 것 같다, 하루에 한두 분씩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과 PPPD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하겠습니다. PPPD가 정확히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지속적, 대부분의 날 3개월 이상 계속 있다는 뜻이고 자세성, postural,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각성입니다. 전정기관이나 뇌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잘못 어지럼을 감지한다는 뜻이고 네 번째는 어지럼증이라는 뜻입니다. 즉 PPPD는 이석증처럼 특정 움직임에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흔들리고 울렁거리는 마치 배를 타고 있는 어지럼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실제 흔들림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린다고 뇌가 착각하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보면 정상인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작은 흔들림, 시각적인 자극이 뇌가 무시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속 체위지각 어지럼 환자분들은 한번 심한 어지럼을 겪고 난 후라 매우 작은 흔들림에도 뇌가 느끼기에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만약 제가 서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안전하고 단단한 땅에 서 있으면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층 빌딩 옥상 난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제 두 다리로 균형을 잘 잡고 서 있음에도 저는 어지럼과 무서움을 느낄 겁니다. 우리 뇌가 위험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어지럼이라고 느낍니다. 즉 PPPD는 원래는 어지럽지 않았던 상황을 뇌가 어지럽다고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어지럼을 느끼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환자들이 느끼는 느낌이 좀 다양한데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 카테고리로는 머리가 흐릿하다, 무겁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회전은 아닌데 계속 둔하고 멍한 느낌,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기 싫어진다, 정확히 어지럽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붕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붕 뜬 것 같은 느낌, 마치 구름이 흔들다리 위를 걷는 것 같다, 바닥이 푹신한 것처럼 느껴진다, 몸이 떠다니는 기분이다. 세 번째 증상으로는 배를 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배 위에서처럼 흔들리는 기분이다, 파도 타는 기분이 자꾸만 난다, 배멀미하는 그 느낌이 계속 지속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증상군으로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쓰러지진 않고요. 길을 걸을 때 자꾸 옆으로 몸이 기우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은 모르고 나만 기우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증상이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이 증상들이 하루 종일 대부분의 날에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반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상 지속되죠. 대개의 경우에는 누워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때로는 누워있어도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증은 뒤로 누울 때, 누워서 고개 돌릴 때 어지러운 경우가 많으니 이석증하고는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증상으로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러움을 악화시키는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 진단 기준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악화 요인은 일어서 있는 기립 자세입니다. 즉 서 있거나 걷는 상태에서 어지럼이 악화가 되는 거죠. 누워 있을 때는 멀쩡한데 집안일 하려고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활동하면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나가서 걸으면 어지럽다. 누워서 핸드폰 볼 때는 멀쩡한데 앉아서 밥 먹을 때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특히 자세 변화에 민감한 환자들은 등받이나 팔걸이 없이 똑바로 앉아 있을 때 어지럼이 심해지고요. 서 있을 때 가장 심한 어지럼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 등을 짚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몸을 기대지 않고 가볍게 벽을 짚거나 옆 사람에게 손만 살짝 얹고 있어도 감각 정보가 정상화되면서 어지럼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악화 요인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우리 움직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능동 동작이랑 수동 동작이 있는데요. 능동 동작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는 것, 계단 오르는 것, 숙이고 위를 쳐다보고 이러한 동작에서 어지럼이 느껴지고, 수동 동작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동할 때. 그래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은 능동 동작이든 수동 동작이든 모든 움직임에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랑 전정기관이 흔들리는 모든 상황에서 악화되는 거죠. 특히 반복되는 빠른 속도의 동작이 PPPD 증상을 자주 악화시키는데요. 특이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운전할 때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악화 요인은 복잡한 시각 자극입니다. 가장 PPPD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복잡한 지하철, 마트, 백화점에서 시각 정보가 교란이 오면서 어지럼이 악화가 됩니다. 그 외에도 지나가는 차량을 보거나 바닥이나 벽면에 복잡한 문양들, 큰 화면에 떠올라 있는 영상들, 좁고 폐쇄된 공간, 그리고 복잡한 무늬 같은 것들도 보면 어지럼이 악화가 됩니다. 체크무늬, 카페트,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문양에서 어지럼이 악화가 되는 거죠. 의외로 탁 트인 공간에서 어지럼을 더 느끼기도 합니다. 광활한 공간이나 커다란 창고, 굉장히 넓은 주차장처럼 시야를 고정할 곳이 불명확한 장소에서 어지럼이 악화가 됩니다.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 노출이 짧아도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잠깐 한 10분 정도만 나가서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그때 느낀 뇌 교란이 오래 지속되어서 어지럼이 몇 시간씩 지속되는 거죠. 화면 역시 악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크기라고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책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정확하게 시각 집중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이 악화가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진단의 단서가 되죠. 이쯤에서 PPPD를 진단하기 위한 공식 진단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전정기능학회에서 정한 진단 기준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증상입니다. 3개월 이상 어지럽고 대부분의 날에 자세, 불안정감, 회전 감각, 어지럼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악화 요인 3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서 있거나 움직일 때 복잡한 시각 자극에서 어지럼이 악화가 되고, 또 중요한 게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어지럼, 각종 신경질환, 스트레스 이후로 어지럼이 생길 때 PPPD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PPD는 그냥 단독으로 생기지는 않고 이석증, 전정신경염, 스트레스 같이 어지럼 이벤트가 있고 나서 그 후유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만성 후유 어지럼으로 불렀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능장애가 있습니다.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증상,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한다든지 집안일을 거의 잘 못하고 종일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별진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다른 질환이 주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나 손해질환 같은 뇌질환이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증 같은 게 주 원인이 아니더라도 PPPD가 주면서 이석증이 섞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모두 만족되면 PPPD라고 진단이 됩니다.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에 진료를 해보면 대부분의 검사가 정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기능을 보는 검사인 자율신경 검사나 뇌파에서는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꽤나 있긴 합니다. 구조를 보는 MRI 검사 같은 것은 정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지러워서 병원 가서 비싼 MRI를 찍었는데 검사가 정상이더라. 도대체 왜 어지러운 걸까요? 정신병이 아닌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사가 정상이라는 것은 뇌, 전정기관, 신경에 구조적인 손상이나 위험한 손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 상태인 거죠. 제가 흔히 예를 들어 드리기로는 집이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문과 창문이 튼튼해서 계약해서 들어가서 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보일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비바람도 피하고 추울 때가 아니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보일러가 잘 나오지 않으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면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MRI는 집안 구석구석 사진 찍어서 도배, 장판, 창문 등 문제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보는 거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사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MRI가 정상이라도 우리는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또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학에는 2가지 진단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제 진단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 진단이죠. 보통은 적극적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어지럼에 대해서는 배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도 찍어보고 전정기능 검사도 해보니까 다 정상이더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니니까 이거일 거야 진단하는 게 배제 진단인데, 즉 어지럼은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심리적 문제로 생긴 어지럼일 거라고 쉽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진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지럼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원인이 다 배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질병의 구체적인 진단 기준에 잘 맞으면 적극적으로 PPPD를 진단하고 치료하라고 국제학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만족하면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러미로 진단할 수가 있고, 남아있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어지럼이 더 심하고 말씀드린 증상 패턴이 나타나면 PPPD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빨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씀드릴 것은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은 단순히 어지럼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가 과도한 경보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을 보면 어지럼증과 함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특히 흔하게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면증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뇌가 위험하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석증이 누워있을 때 생기니까 이석증 재발할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감입니다. 어지럼이 자꾸 재발하다 보니까 또 어지러워지면 어쩌지? 이 어지럼증이 정말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공포심이 생깁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져서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고 결국 더 어지럼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입니다. 뇌에서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두통, 목 어깨 통증, 눈 통증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목과 어깨에 계속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경직되다 보니까 긴장성 두통이 생깁니다. 또한 뇌가 과민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편두통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장애 증상입니다. 뇌가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아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복부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울렁거림, 메스꺼움까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손발 저림입니다. 뇌가 과도한 경보 상태에 있으면 신경계 전체가 예민해져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저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이 올라올 때 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뇌가 계속 경보 상태에 있으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뇌가 어지럼증에 대한 불안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업무를 할 때도 자꾸 산만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검사가 정상이고 의사가 이상 없다, 정신과나 가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속상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 신경과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PPD는 실제 신경계 질환입니다.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국제학회나 WHO에서도 공식 인정한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증상은 진짜입니다. PPPD가 왜 생기는지, 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PPPD를 진단 내리기 전에 약한 이석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간혹 PPPD 환자에게 안진검사에서 약한 이석증 소견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PPPD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잘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문제는 비디오 안진검사가 100% 완벽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번의 검사로는 이석증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꼼꼼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지 않으면 경미한 이석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반복 검사를 해야 하고 다양한 자세에서 검사를 해보고 꼼꼼하게 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을 우리 의료진이 잘 검토를 해봐야 되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미세한 이석증을 놓치는 바람에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린 진단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경우임에도 비디오 안진 검사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PPPD로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석증 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이석증에 합당하다면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화 운동이 대부분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한다고 크게 손해볼 건 없죠. 즉 눕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돌릴 때 어지러우면 이석증 습관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 습관화 운동은 제 영상 중에서 이석증 치료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PPPD는 배를 탄 것처럼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3개월 이상 대부분의 날에 지속이 되고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복잡한 곳에서 악화가 됩니다. 검사가 정상이어도 실제 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국제학회 및 WHO 공식 인정 질병입니다. 적극적 진단 기준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세한 이석증 확인 위해서 안진검사는 꼼꼼하게 반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석증 클리닉 환자의 15에서 20%가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지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치병이 아니라 잘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두 번째인 다음 영상에서는 PPPD가 왜 생기는지,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PPPD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